서울 강남의 화려한 불빛 아래 겉보기엔 완벽한 한 가족이 있었다. 성실한 가장, 다정한 아내, 그리고 밝은 딸.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평온해 보이는 그들의 일상은 단 한순간 지갑 속에서 발견된 작은 물건 하나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그녀는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걸까? 사랑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남편, 그리고 감춰진 비밀 뒤에 숨겨진 진실, 평범한 일상 속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할 수 있는 의심, 진실,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 서울 강남의 저녁은 언제나 화려했다. 수많은 불빛이 도시를 수놓고 도로 위를 가득 메운 자동차와 사람들로 인해 마치 시간이 멈추지 않는 듯했다. 김민재, 45살의 직장인은 그 속에서 평범하면서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광고회사에서 중간 간부로 일하며 매일 야근에 시달리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피곤한 얼굴을 숨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는 아내 박수진이 있었고 명문대학에 다니는 딸 지연이 있었다. 겉보기에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이상적인 가정이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가 외도를 하다가 집을 떠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었다. 그 충격은 어린 소년의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겼다. 어머니의 눈물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아내와 아이를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그 다짐은 성인이 된 후에도 그의 삶을 지배하는 신념이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처는 동시에 강박적인 불안을 키우는 씨앗이 되었다. 조금의 의심이나 균열만 보여도 그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어느 날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해 집에 돌아온 민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내 수지는 저녁 준비를 마치고 샤워실로 들어갔다. 민재는 집안일을 돕기보다는 잠시 쉬고 싶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휴대폰에서 카드 결제 알림이 울렸다. 자동이체로 처리해야 할 공과금이었다. 무심코 결제하려던 그는 자신의 카드 한도가 이미 초과된 것을 발견했다. 순간적으로 수진의 카드가 떠올랐다. 평소라면 아내에게 부탁했을 테지만 지금은 샤워 중이라 말을 걸기 애매했다. 그래서 그는 아무렇지 않게 소파 옆에 놓여있던 아내의 지갑을 열었다. 지갑 안에는 여러 장의 카드와 영수증, 그리고 화장품 샘플들이 있었다. 그러나 작은 지퍼칸을 열었을 때 민재의 시선이 단단히 멈췄다. 거기에는 한 개의 콘돔이 들어있었다. 순간 그의 호흡이 끊기는 듯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머릿속은 하얘져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게 왜 여기에 있지? 그는 손에 쥔 그 물건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부부 사이에서 그 물건은 이미 오래전에 필요 없어졌다. 딸도 성인이 되었고 서로의 관계는 안정적인 부부의 일상이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예고도 없이 눈앞에 나타난 그것은 민재의 세계를 뒤흔드는 폭탄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콘돔을 꺼내들었다. 수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쳤다. 혹시 수진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가? 내가 모르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아버지의 그림자가 그 순간 다시 떠올랐다.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며 어린 시절의 공포가 다시 살아났다. 그 공포는 곧 분노와 불신으로 변했다. 그러나 그는 곧 스스로를 억누르며 생각했다. 아니야.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만약 정말로 배신이라면 갈등 끝에 민재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말았다. 그는 바늘을 꺼내어 콘돔을 조심스레 찔러 구멍을 내었다. 어리석지만 그에게는 그 행위가 일종의 시험처럼 느껴졌다. 만약 수진이 실제로 그것을 사용할 의도가 있다면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 믿었. 그렇게라도 해야 불안한 마음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이미 위험한 의심의 길로 발을 들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추고 수진이 흰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채 거실로 나왔다. 민재는 황급히 지갑을 닫아 원래 자리에 두었다. 겉으로는 평온한 얼굴을 유지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이제 그의 일상은 더 이상 예전 같을 수 없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민재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아내의 행동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의미심장하게 보였다. 수진이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그는 괜히 마음이 불편했고 휴대폰에 알림이 울릴 때마다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눈치를 보았다. 이마트에 장 보러 간다는 말도 홍대에서 친구 만난다는 말도 모두 진실이 아닐 것 같은 의심으로 변해갔다. 그는 점점 아내의 작은 습관들까지 분석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카페 영수증, 화장대 위에 놓인 낯선 립스틱, 심지어 세탁물에서 풍기는 미묘한 향기까지 모두 수상하게 느껴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설마 진짜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왜 지갑 속에 그런 게 있었을까? 불안은 곧 집착으로 변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상상했다. 수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그는 몰래 그녀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비밀번호 때문에 실패한 후에도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다. 마치 커다란 비밀이 눈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도발하는 듯했다. 결국 민재는 자신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오랜 친구 이동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학 시절부터 늘 옆에 있던 친구였고 성격은 다소 가볍지만 늘 솔직한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었다. 야, 나 요즘 미치겠어? 민재는 술집에서 동현을 만나자마자 소주잔을 비우며 말했다. 왜 그래? 회사에서 또 스트레스 받아 동현이 물었다. 아니, 수진 지갑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 이상한 거라니.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콘돔. 하나. 순간 동현은 눈을 크게 뜨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야, 그게 뭐 어때서 혹시 몰라서 챙겨둔 걸 수도 있잖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아니야. 우리 부부는 그거 필요 없어. 그리고 왜 굳이 지갑 속에 넣어 다니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민재의 얼굴은 심각했고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동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네가 직접 확인해봐. 의심만 하지 말고. 요즘은 다들 몰래 연락하고 만나기도 하잖아. 차라리 따라가 보든가 아니면 휴대폰을 확인해.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민재의 머릿속에는 깊게 박혔다. 마치 그 방법만이 답인 것처럼. 그는 이미 객관적인 시각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동현은 분위기를 풀려고 친구들 얘기를 꺼냈다. 예전에 우리가 동기 중에도 아내 외도로 난리난 친구 있었잖아. 결국 이혼했지. 근데 그런 거 다 운명이야. 괜히 네가 혼자 오해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이 농담 섞인 대화는 오히려 민재의 불안을 더 키웠다. 그는 계속 잔을 비우며 중얼거렸다. 만약 정말이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지연은 우리 가정은 동현은 술 기운에 점점 가벼운 말을 했지만 민재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어둡게 물들어 있었고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남의 네온사인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민재의 마음속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남편 민호는 회의실에서 동료들의 농담을 들으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속은 이미 다른 세계에가 있었다. 가방 속에 여전히 자리한 아내의 지갑, 그리고 그 안에 남아있는 수수께끼 같은 메모.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그는 스스로에게 수십 번도 넘게 물었다. 그러나 질문은 물음표로만 남았고 대답은 점점 더 모호해졌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민호는 핸드폰을 열어 아내의 메시지를 훑었다.
특별할 것 없는 대화들, 장보기 목록, 딸의 학원 일정, 모든 게 정상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안에서 숨겨진 암호 같은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끝없이 스크롤을 내렸.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다. 아내 지영은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요리를 내왔고, 딸 소연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떠들썩하게 이야기했다. 민호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의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 눈앞의 풍경은 분명 따뜻하고 평화로웠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다. 저 웃음 뒤에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순간 지영이 무심코 말한 한마디가 민호의 심장을 콩 하고 내리쳤다. 오늘 저녁에 늦게까지 전화할 일이 있어. 먼저 자도 돼. 평범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었지만 그에게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다가왔다. 전화, 누구와, 무엇 때문에 그는 당장이라도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질문을 쏟아내고 싶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민호는 불안에 휩싸였다. 거실 불빛 사이로 보이는 아내의 실루엣은 전화기 너머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웃음 섞인 목소리, 낮게 속삭이는 어조. 민호의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 정말 단순한 통화일까? 아니면 그 메모와 연결된 무언가일까? 그는 방 안에서 숨죽인 채 귀를 기울였지만 대화의 단편적인 단어들만 흘러들어왔다. 그리고 그 파편들은 마치 불길한 퍼즐 조각처럼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오히려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무렵 지영은 방으로 들어왔다. 아무렇지 않게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우며 말했다. 피곤하다. 오늘 하루 참 길었네. 민호는 억지로 웃으며 맞장구 쳤지만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흔들렸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었다. 내일 반드시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길에 올랐지만 마음은 이미 회사에 있지 않았다.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단 하나. 지갑 속에서 발견한 메모였다. 오늘 밤 같은 장소, 짧은 문장. 그러나 그 문장은 지영의 평범한 일상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민호는 결심했다. 오늘은 회사 일을 대충 마무리하고 일찍 집으로 돌아가 아내의 동선을 확인하리라. 스스로도 이런 행동이 비겁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의심이 이미 깊숙이 뿌리 내린 이상 그는 멈출 수 없었다. 퇴근길 민호는 일부러 집 앞 카페에 들러 창가 자리에 앉았다. 손에는 신문을 펼쳐들었지만 시선은 오직 아파트 현관만 향하고 있었다. 저녁 8시 지영이 딸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비쳤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지금이야. 오늘 밤 같은 장소. 그게 무슨 뜻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영이 집을 나서자 민호도 천천히 뒤따랐다. 거리를 두고 따라가면서도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아내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이어져 이내 한적한 뒷골목으로 들어섰다. 평소라면 일부러 피했을 음습한 길.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고 사람들의 발길도 드물었다. 지영은 낡은 건물 앞에 멈췄다. 허물어진 간판에는 오래전 문을 닫은 듯한 카페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다. 민호의 심장은 귀 바로 옆에서 쿵쿵 울리는 듯했다. 여기가 같은 장소. 그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엉킨 채 문가에 다가갔다.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과 웅성거림이 새어나왔다. 귀를 기울이자 목소리들이 들렸다. 그중 분명히 지영의 목소리가 있었다.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해요. 더 이상은 위험해요. 민호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아내의 떨리는 음성. 그리고 위험이라는 단어. 무슨 일에 휘말려 있는 걸까? 단순한 외도라면 왜 위험하다고 말하는 걸까? 그는 문틈으로 안을 엿보려 했지만 커튼이 가려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이상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오래된 나무 타는 냄새 같기도 하고 알 수 없는 화학약품 같기도 한 묘한 향기. 민호의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흘렀다. 그 순간 안에서 누군가 무겁게 의자를 끄는 소리가 났다. 발걸음이 문 쪽으로 다가왔다. 민호는 급히 몸을 숨겼다. 낡은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나타났다.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손에는 낯선 서류 가방이 들려 있어.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재빨리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다. 민호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숨을 죽였다.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왜 안에는 그런 남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걸까?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다. 민호의 마음속에서 혹시 내가 상상 속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작은 목소리가 울렸지만 곧 다른 목소리가 그를 압도했다. 아니야. 분명 뭔가 숨겨진 게 있어. 오늘 밤 이곳에서 진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 그는 문 앞에 다시 귀를 대고 들었다. 안쪽에서 들려온 지영의 마지막 한마디가 그의 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가 알게 되면 모든 게 끝장이야. 민호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가 과연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 혹시 자신일까? 민호는 여전히 낡은 카페 건물 앞에 웅크리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은 미약했지만 안에서 오가는 대화와 긴장된 분위기는 점점 더 그의 심장을 죄어왔다. 아내 지영의 목소리는 분명 떨리고 있었다. 그가 알게 되면 모든 게 끝장이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며 민호의 머리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누구일까? 설마 자신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인물?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천천히 문고리에 손을 가져다 대며 살짝 밀어보았다. 낡은 문은 삐걱거리며 아주 조금 열렸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틈새로 눈을 들이밀었다. 안쪽은 예상과 달랐다. 단순한 카페 내부가 아니었다. 카운터와 의자들은 먼지 투성이로 방치되어 있었고 대신 한쪽 구석에 낯선 기계장치와 서류 가방들이 쌓여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와 숫자가 가득했으며 벽에는 정체 모를 약품통이 줄지어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아내 지영이 있었다. 그녀는 긴장된 얼굴로 어떤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남자는 중년쯤 되어 보였고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지영에게 내밀며 낮게 말했다. 이건 마지막 경고야. 우리를 배신하면 네 가족까지 안전하지 못할 거다. 민호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배신 경고. 이건 단순한 외도 문제가 아니었다. 뭔가 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아내가 휘말려 있는 게 분명했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제발, 제 가족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약속한 대로 할 테니 오늘 이후로는 끝내주세요. 남자는 냉소적인 웃음을 흘렸다. 세상에 끝이란 건 없어. 이제부터가 시작이지. 그 순간 민호의 손에서 땀이 줄줄 흘렀다. 그는 한 발짝 물러서려 했으나 실수로 발밑에 캔을 밟아 큰 소리를 내고 말았다. 털컥 순간 안에서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남자의 눈빛이 번뜩였다. 누군가 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민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골목 어둠 속으로 달렸다.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가 크게 울렸다. 심장은 폭발할 듯 뛰어 폐는 불타는 것처럼 타올랐다. 잡아라. 남자의 날카로운 외침이 뒤따랐다. 민호는 좁은 골목길을 미친 듯이 달리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게 대체 뭐지? 지영은 왜? 저런 자들과 그리고 저 남자들은 누구지? 그는 한동안 달려 결국 어두운 건물 뒤편에 몸을 숨겼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니 쫓아오던 남자들의 그림자가 점점 멀어졌다. 가까스로 위기는 피했지만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지영은 분명 어떤 조직과 엮여 있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가족의 안전을 걸고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전화가 진동했다. 민호는 화들짝 놀라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지영이라는 이름이 떴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지금 어디 있어? 무슨 일 있었어? 민호는 순간 대답을 못했다. 방금 본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영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범했다. 오히려 약간 다급하고 불안한 느낌까지 풍겼다. 나 그냥 산책 중이야. 민호는 간신히 거짓말을 내뱉었다. 산책?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제발 조심해. 오늘은 집에 조금 늦게 들어갈 거야. 딸한테는 네가 먼저 들어왔다고 말해줘. 뚝. 전화를 끊은 후 민호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지영의 태도는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마치 조금 전 그 음습한 공간에서 오간 협박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나는 지금 무슨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거지? 이게 현실이 맞는 걸까?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다. 시계는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아내의 목소리와 남자의 위협이 계속해서 메아리 쳤다. 우리 배신하면 네 가족도 안전하지 못할 거다. 그때 거실 문이 살짝 열리며 딸 수진이 나왔다. 졸린 눈을 비비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왜 아직도 안 자? 무슨 일 있어? 민호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차라리 모든 걸 털어놓을까?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냐, 그냥 일이 많아서 잠이 안 오네. 얼른 들어가서 자라.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민호의 눈빛에는 공포가 짙게 깔려 있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아내의 비밀을 파헤치는 단계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밤은 깊어갔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 낡은 창틀을 흔들었다. 민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영아, 너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순간 그의 휴대폰으로 낯선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넌 이미 알고 말았다. 이제 선택해라. 가족을 지킬 건지, 진실을 밝힐 건지. 민호의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제 의심은 완전히 현실이 되어버렸다. 공포는 더 이상 상상 속 그림자가 아니라 그의 일상에 스며든 실체였다. 민호는 손에 들린 휴대폰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넌 이미 알고 말았다. 이제 선택해라. 가족을 지킬 건지, 진실을 밝힐 건지. 문자 속 문장은 짧았지만 그의 내면에 몰아친 파장은 엄청났다.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 무겁게 내려앉은 가슴, 그리고 미묘하게 떨리는 손가락. 그는 본능적으로 거실 창문을 열어 바깥을 확인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길 건너 가로등 불빛 아래 낯선 그림자가 순간 스쳐 지나갔다. 그것만으로도 민호의 공포는 현실로 다가왔다. 가족을 지킬 건지, 진실을 밝힐 건지. 그는 중얼거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머릿속은 이미 두 갈래 길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지영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의 미소는 어제의 불길한 장면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여보, 오늘 회식 있다며 늦을 거야. 아내의 물음은 평범했지만 민호는 더 이상 평범하게 대답할 수 없었다. 아직 몰라. 일단 회사 가봐야 알겠지. 식탁 건너편에서 수진이 책가방을 둘러매며 말했다. 아빠, 주말에 시간 돼? 영화 같이 보러 가자. 민호는 순간 마음이 아려왔다. 이 평온한 일상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목구멍이 막히는 듯 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약속하자. 그러나 약속 뒤에 감춰진 불안은 더욱 커졌다. 회사에 도착했지만 그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보고서 문장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동료들의 웃음소리는 메아리처럼 멀리서 울렸다.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몸을 숨겼다. 차가운 세면대물로 얼굴을 적시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피곤에 절은 눈빛, 불안으로 굳은 표정.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어. 민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다시 메시지를 확인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지만 그 짧은 경고는 분명히 그의 선택을 재촉하고 있었다. 점심 무렵 그는 절친한 친구 동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 해온 친구였지만 최근에는 연락이 뜸했다. 야, 오랜만이다. 너 오늘 저녁 시간 좀 있냐? 웬일이냐?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냐? 민호는 한참 망설이다가 솔직히 털어놓지 못했다. 대신 얼버무리듯 말했.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술 한잔하자. 그는 본능적으로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비밀을 누군가와 공유하는 순간 친구마저 위험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동네 작은 호프집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동혁은 소주잔을 들며 웃었다. 야, 얼굴이 반쪽이네. 도대체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사고라도 쳤냐? 민호는 잔을 비우며 고개를 저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영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 숨긴다고 설마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야. 민호는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치 않았다. 차라리 단순한 불륜이라면 나았을지도 몰랐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전날 목격한 일들을 하나씩 설명했다. 낯선 남자, 위협적인 대화, 그리고 문자 메시지. 동혁은 잠시 말이 없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야, 이거 장난 아닌데 너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없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무 증거도 없어. 그리고 만약 신고했다가 가족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소주잔이 비워지는 속도만 빨라졌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새벽까지 뒤척였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두 갈래 길이 선명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파헤칠 것인가? 그때 다시 휴대폰이 진동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낯선 번호였다. 내일 밤 10시 강남 빌딩 옥상으로 와라. 선택을 보여줘라. 민호의 눈이 커졌다. 옥상, 왜 하필 그런 장소인가? 덧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영아, 제발 네가 왜 이런 상황에 있는 건지 말해줘.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오직 어둠과 침묵만이 그의 곁을 감쌌다. 다음 날,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이 밝았다. 지영은 미소 지으며 딸과 이야기를 나눴. 수지는 학교에 갔다. 그러나 민호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다. 가족의 웃음소리조차 불안의 그림자로 덮여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내일 밤 그곳으로 가겠다.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더 이상 눈을 감을 수는 없어. 민호의 선택은 이미 끝났다. 이제 그의 발걸음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향하고 있었다. 밤하늘은 유난히도 고요했지만 민호의 가슴속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이미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를 곱씹고 있었다. 지갑 속에서 시작된 의심은 이제 단순한 추측을 넘어 삶 전체를 집어삼키는 집착으로 번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거실 불을 켜지도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아내 수지는 딸을 재운 뒤 방에 들어간 지 오래였고 집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민호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손에 쥔 작은 쪽지를 꺼내 펼쳤다. 며칠 전 아내의 외투 주머니에서 우연히 발견한 쪽지였다. 거기엔 낯선 주소와 날짜, 그리고 시간만이 적혀 있었다. 이건 대체 뭐지? 왜 이런 걸 숨긴 거야? 민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시나리오가 떠올랐다. 불륜일 수도, 혹은 그보다 더 어두운 비밀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진실을 확인하지 않는 한 그의 의심은 멈추지 않을 것이 분명해. 다음 날, 그는 주소에 적힌 장소로 향했다. 강남의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낡은 건물이 늘어선 골목 끝 간판 불빛조차 희미한 작은 카페 앞에서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는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었지만 낯선 얼굴뿐이었다. 그 순간 그의 시야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짙은 코트를 입은 수진이었다. 민호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아내는 분명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다. 집에서 늘 보던 부드러운 미소가 아닌 굳게 담은 입술과 날카로운 눈빛. 그녀는 누군가와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민호는 유리창 너머로 상대방의 얼굴을 보려 했지만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망설였. 당장 안으로 들어가 모든 걸 확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혹시 정말로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면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자신에게 있을까? 손바닥에 땀이 흘렀다. 민호는 카페 문 손잡이에 손을 얹고 한참이나 망설였.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날지유의 이름이 화면에 떴다. 아빠, 언제 와? 무서워서 잠이 안 와. 민호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딸의 목소리는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는 결국 문을 열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 내내 창백한 아내의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말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민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 그는 이제 알았다. 진실은 바로 눈앞에 있다. 그리고 그 문턱을 넘는 순간 결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민호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꺼풀은 단 한순간도 감기지 않았다. 아내 수진이 옆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다. 저 얼굴 뒤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거지? 민호는 아내를 바라보며 낮에 본 카페 장면을 떠올렸다. 낯선 그림자와 마주 앉아 있던 그녀의 차가운 표정, 그 순간의 긴장감이 뇌리에 밝혀 떠나질 않았다. 그는 조심스레 일어나 서재로 향해 책상 서랍을 열고 아내가 평소 사용하던 가방을 꺼내들었다. 양심은 그를 붙잡았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었다. 이미 그는 진실의 문턱에 서 있었으니까. 가방 안에는 평범한 화장품 파우치, 지갑, 작은 수첩이 들어있었다. 민호는 그 수첩을 펼쳤다. 처음엔 장보기 목록이나 일정 같은 평범한 기록뿐이었다. 그러나 뒷장으로 넘어갈수록 낯선 이름들과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게 끝난다. 민호의 손이 떨렸다. 불륜이라기엔. 지나치게 섬뜩한 문장. 그녀가 감춰온 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더 깊고 위험한 무언가일지도 몰랐다. 그 순간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뭘 하고 있어? 민호는 화들짝 놀라 수첩을 닫았다. 수진은 문가에 서 있었고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민호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정리 좀 하다가. 수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 그리고 그의 손에서 수첩을 빼앗아 갔다. 내 물건은 건드리지 말아줘. 그 목소리에는 낯선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으로 가로막힌 듯 냉랭해졌다. 수지는 여전히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지만 눈길을 마주치지 않았다. 민호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며 작은 단서 하나라도 붙잡으려 애썼다. 며칠 뒤 민호는 회사에서 퇴근하던 길에 또다시 수진의 뒤를 밟았다. 그녀는 평소 다니던 마트나 카페가 아닌 도시 외곽의 낡은 창고로 들어갔다. 민호는 차 안에서 숨을 죽이며 그녀를 지켜보았다. 창고 안으로 들어간 수진은 누군가와 서류 뭉치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에 굳어 있었고
상대는 마치 모든 걸 주도하는 듯 여유로운 태도였다. 멀리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민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비밀이 아니다. 잠시 후 수지는 창고를 빠져나와 곧장 차를 타고 사라졌다. 민호는 손에 땀을 쥐며 그곳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조명이 새어나왔고 바닥에는 떨어진 종이 한 장이 나뒹굴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주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프로젝트 S 최종 단계 준비 완료. 민호의 머리가 멍해졌다. 아내의 비밀은 불륜도 단순한 거짓말도 아니었다. 그녀는 어떤 거대한 사건과 연루되어 있었고 그것은 가족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위험이었다. 그날 밤 민호는 집에 돌아와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수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 지었지만 민호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확신이 자리 잡았다. 이제 더는 피할 수 없. 그녀가 숨기는 그림자를 밝혀내야 한다.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올린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수진, 더 이상 숨기지 마. 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수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늘 똑같이 살고 있어. 그러나 그 미소는 흔들리고 있었다. 민호의 눈에는 이미 진실을 감추려는 얇은 가면이 보였다. 민호는 호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다. 그럼 이건 뭐지? 프로젝트 S 창고에서 네가 누군가와 서류를 주고받는 걸 직접 봤어? 순간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당신 날 따라온 거야.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외쳤다. 그래, 난 이제 더 이상 네가 누군지조차 모르겠어. 가정 밖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야? 불륜이라면 차라리 낫겠어. 하지만 이건 훨씬 위험해 보여.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피했. 말할 수 없어? 지금은 절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때 거실 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왔다. 딸은 부모의 싸움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졌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민호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지연아, 엄마가 뭔가 우리한테 숨기고 있어. 가족을 위협할 수도 있는 큰일이야. 지연은 울먹이며 수진에게 달려갔다. 엄마, 제발 말씀해주세요.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지 마요. 수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마치 오래된 비밀이 벽을 밀어내듯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터져나올 듯 했다. 하지만 끝내 입술은 굳게 다물린 채였다. 민호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수진, 더 이상 침묵하면 난 경찰에 이걸 넘길 수밖에 없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동시에 절망에 가까웠다.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호, 당신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모를 거야. 하지만 믿어줘. 내가 한 모든 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야. 그녀의 떨리는 고백은 오히려 더 큰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니 무슨 적과 싸우고 있는 건가? 아니면 거대한 음모 속에 휘말린 것일까? 지연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울부짖었다. 엄마, 숨기지 말아요. 저희는 엄마 편이에요. 어떤 일이든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당신들까지 알게 되면 더 위험해져.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갈라지는 듯한 침묵이 흘렀다. 민호는 결심했다. 좋아. 그럼 내가 직접 파헤치지. 어떤 진실이든 설령 그것이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내더라도.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수진의 마음 깊숙한 곳을 찔렀다. 수진의 눈빛에 공포와 체념이 스쳤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무거운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곧 모든 게 드러날 거야. 그때 당신은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게 될 거야. 하지만 후회하게 될 수도 있어. 그 말은 곧 폭풍이 몰아치기 전
균열이 생긴 대지의 경고음 같았다. 가족의 운명을 가르는 진실이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밤은 깊었지만 김민호의 머릿속은 더욱 소란스러웠다. 거실에는 아직도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수지는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고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러나 민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결심만이 남아 있었다. 이제 모든 걸 끝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회사의 결근을 통보한 뒤 곧장 집을 나섰. 그의 주머니 속에는 수진이 무심코 흘린 서류 조각이 들어있었. 프로젝트 S라는 글자가 선명히 밝힌 종이. 민호는 그 단어가 단순한 사업 문건일 리 없다고 직감했다.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심장은 불안과 분노로 뒤섞여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민호는 아내의 동선을 추적하기로 했. 휴대전화, 위치 추적 앱,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지난 몇 주간 자신이 수집한 단서들을 모아 퍼즐을 맞추었다. 그 끝에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낡은 창고가 있었다. 낯선 건물 앞에 선 순간 민호는 숨을 몰아쉬며 핏줄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여기에 무슨 진실이 있는 거지? 그가 문틈 사이로 안을 엿보았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수지는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남자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채 테이블 위에 여러 서류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다. 수진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동시에 결연한 빛도 서려 있었. 민호는 손에 쥔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도대체 이건 뭐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번개가 내리치듯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으나 그 순간 발걸음을 멈췄.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무작정 뛰어들면 모든 게 산산조각 날 수 있었다. 민호는 서둘러 몸을 숨긴 채 대화를 엿들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낯선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아요. 하지만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약속해요. 절대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그 말에 민호의 눈은 더욱 커졌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니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남자의 대답은 민호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야.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어. 이미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잖아. 민호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손잡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문을 열어젖혔다. 수진, 이게 다 뭐야? 이 남자는 누구고? 왜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하는 거지? 방하는 일순간 얼어붙었다. 수진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 낯선 남자는 의자에서 일어나 민호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누구지? 민호는 주저하지 않고 소리쳤다. 나는 이 여자의 남편이야. 이제 모든 걸 말해. 아니면 경찰에 넘기겠어. 수지는 눈물이 고인 채 민호에게 다가왔다. 민호, 제발.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 하지만 믿어줘.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우리 가족을 위해서야. 그러나 민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믿음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의심과 분노만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 거짓말 마. 내가 바보로 보여 남자와 은밀히 만나서 가족을 지키려 했다니. 그런 말 누가 믿겠어?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절망이 스쳤다. 그 순간 낯선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녀, 말이 맞아. 하지만 당신이 알게 되는 순간 당신도 위험에 빠져. 민호는 그 말에 더욱 격앙되었다. 위험. 대체 무슨 위험인데? 당신들이 무슨 범죄 조직이야? 아니면 불륜을 가장하는 건가? 수지는 울먹이며 소리쳤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야. 그 말은 곧 폭풍의 전조였다. 민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 수진의 침묵은 불길한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갑자기 굉음이 들려왔다. 낯선 자동차들이 연달아 멈춰 서더니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민호와 수진, 그리고
낯선 남자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찾았다. 누군가 외치며 창고로 돌진해 들어왔. 폭풍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창고 문이 박살나듯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거칠게 들어섰다. 그들의 발걸음은 군대처럼 규칙적이었고 눈빛은 날카롭게 번쩍였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수진을 감싸며 외쳤다.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낯선 남자는 순간 몸을 앞으로 던져 가방 속 서류를 움켜쥐었다. 그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다. 늦었어. 그들이 벌써 알아챘군. 검은 옷의 선두에 서 있던 남자가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김수진, 이제 선택해라. 우리와 함께 가든지 아니면 네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든지. 민호는 귀를 의심했다. 그의 시선이 수진을 향했을 때 아내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 더 깊고 더 위험한 비밀이었다. 말해. 지금 당장 설명해. 민호는 절규했다. 수진은 눈을 질끈 감으며 대답했다. 민호, 제발. 그들은 내가 과거에 감춰온 진실을 알고 있어. 하지만 난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했어. 검은 옷의 남자가 다시 외쳤다. 시간이 없어. 그 문서만 넘겨라. 그럼 남편과 딸은 안전할 거다. 낯선 남자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안 돼. 이건 단순한 문서가 아니야. 이것은 국가를 흔들 수 있는 증거다. 순간 민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엉켰다. 국가 증거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감춰온 비밀.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수진, 네가 감추는 게 뭐든? 지금 다 말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이도 끝이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 내가 수년 전 정부 기관에서 일했을 때 우연히 엄청난 비리를 알게 되었어. 그 증거가 바로 저 문서야. 그들은 그걸 은폐하려고 나와 우리 가족을 위협하고 있었어. 민호는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까지 단순히 불륜을 의심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무겁고 치명적이었다. 검은 옷의 남자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 곧바로 충돌은 피할 수 없을 듯했다. 낯선 남자가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다. 민호 씨, 선택하세요. 여기서 싸우지 않으면 당신 가족은 끝장입니다. 그 순간 민호의 눈빛이 바뀌었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가족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좋아, 싸우자. 하지만 이게 끝나면 수진, 당신은 나한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해. 총성이 울리며 공간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깨진 유리, 날아드는 의자, 그리고 절박한 비명. 민호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몸을 숙이며 외쳤다. 지연을 지켜야 해. 어떤 일이 있어도 폭풍은 이제 단순한 예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충돌의 시작이었다. 총성이 울리며 창고하는 순간 지옥으로 변했다. 불빛이 깨진 유리창 사이로 번쩍이며 사람들의 그림자가 벽을 따라 요동쳤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은 냉혹하게 총부리를 겨누어 낯선 남자는 몸을 던져 그들의 시선을 끌며 서류 가방을 지켜냈다. 민호는 심장이 미친 듯 뛰는 것을 느끼면서도 수진과 지연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본능에 사로잡혔다. 그는 아내와 딸을 끌어안으며 낮게 속삭였다. 움직이지 마. 내가 막을 거야. 그러나 곧 검은 옷 중 한 명이 지연을 향해 총구를 돌렸다. 아이를 인질로 잡아라. 그럼 문서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민호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주저할 겨를도 없이 옆에 있던 쇠파이프를 움켜쥐어 던졌다. 파이프는 벽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내고 순간적으로 적의 집중이 흐트러졌다. 그 틈에 민호는 지연을 안고 몸을 굴렸다. 아빠 지연의 울음이 공간을 찢었지만 민호는 대답할 겨를이 없었다. 낯선 남자가 총을 빼앗아 반격에 나섰다. 총성이 다시 울리고 두 명의 검은 옷 남자가 쓰러졌다. 그러나 그 순간 선두에 서 있던 자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김수진, 네가 뭘 지켜낼 수 있다고 믿었나?
결국 선택해야 할 순간이 왔다. 그는 총을 수진의 머리에 들이댔다. 민호의 호흡이 멎는 듯했다. 그만둬. 그녀는 아무 잘못도 없어. 잘못이 없다고 이 모든 걸 시작한 게 바로 그녀다. 민호는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아내를 잃을 수도 있고 딸마저 위험할 수도 있는 순간 그의 시선은 흔들렸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다. 낯선 남자가 외쳤다. 민호 씨,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문서를 넘기고 가족을 살리든지 끝까지 맞서 싸우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민호의 머릿속은 혼돈이었다. 문서를 건네면 가족은 잠시 안전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대가로 더 큰 재앙이 세상에 풀려날 수도 있다. 반대로 싸운다면 가족이 바로 눈앞에서 쓰러질 수도 있었다. 그때 수진이 흐느끼며 말했다. 민호, 제발 우리 지엄마는 지켜줘. 나에겐 괜찮아. 하지만 딸만은 그 말은 칼처럼 민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듯 꽉 움켜쥐고 마침내 입술을 깨물며 결단을 내렸다. 좋아. 문서를 가져가. 하지만 내 가족에게 손 하나라도 대면 끝까지 널 쫓아가서 무너뜨릴 거다. 순간 창고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낯선 남자의 눈이 커졌. 민호 씨, 안 됩니다. 그건 국가를 배신하는 겁니다. 하지만 민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난 지금 국가보다 가족을 선택해야 해. 다른 건 나중에 감당하겠다. 검은 옷의 남자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총구를 내렸다. 그러나 그 미소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수진이 돌발 행동을 했다. 그녀는 몸을 날려 문서를 움켜쥐고 불붙은 등잔을 향해 던졌다. 이건 누구의 손에도 들어가선 안 돼. 순간 불길이 치솟으며 문서는 불타기 시작했다. 모든 이가 경악했고 검은 옷의 남자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 인연이 총성이 다시 울리려는 순간 민호가 몸을 던져 수진을 감싸 안았다. 총알은 그의 어깨를 스치며 벽을 뚫고 나갔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민호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이제부터는 나와 상대해야 할 거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 속에서 나온 결단의 울림이었다. 검은 옷의 남자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곧 격렬한 싸움이 다시 시작되었다. tango안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전장의 한가운데였다. 그리고 민호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운명을 가르는 균열이 되었다. 창고 안을 집어삼킨 불길은 순식간에 커져갔다. 서류가 불에 타는 순간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의 분노는 폭발했고 그들의 총구는 무차별적으로 사방을 향했다. 금속과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는 총알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민호는 비투성이가 된 어깨를 감싸주며 수진과 지연을 등에 숨겼다. 눈앞은 연기로 가득해 시야가 흐려졌지만 뒤로는 아이의 울음과 아내의 헐떡이는 숨소리 그리고 적들의 분노 섞인 외침이 뒤엉켜 들려왔다. 잡아라. 단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그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민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이미 선택은 내려졌고 되돌릴 길은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결단뿐이었다. 불길 속의 절망불은 천장까지 치솟으며 창고 전체를 삼켰다. 기둥이 무너져 내리고 철제 선반들이 화염 속에서 삐걱대며 쓰러졌다. 민호는 팔로 지연을 단단히 감싸며 쓰러지는 파편을 온몸으로 막았다. 아빠, 무서워. 작은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스며들었다. 민호는 피를 삼키며 답했다. 아빠가 있잖아. 끝까지 널 지켜낼 거야. 그러나 그의 눈동자 속에는 이미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총알은 점점 가까워지고 불길은 도망칠 길을 차단하고 있었다. 충돌의 순간 그때 낯선 남자가 다시 나타나. 그는 여전히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눈빛은 굳건했다. 민호 씨, 이쪽이야. 아직 빠져나갈 길이 있어. 그는 화염 사이의 작은 철문을 가리켰다. 그러나 문제는 그 문 앞을 지키고 있는 무장한 2명의 적이었다. 민호는 이를 악물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이 아니라 돌파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순간이었다. 수진, 지연을 데리고 먼저 가. 내가 길을 열 테니까. 안 돼. 당신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제발, 나를 믿어.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지만 그녀도 알았다. 지금 이 순간 민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셋 모두 불길 속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단의 대가 민호는 심호흡을 한 뒤 남자의 총을 낚아채 들고 불길을 뚫고 뛰어들었다. 이쪽이다, 나만 보면 돼. 그의 외침과 함께 총성이 터졌다. 첫 번째 적이 쓰러졌지만 두 번째는 민첩하게 반격했다. 총알이 민호의 다리를 스치며 터져나갔다. 그는 고통에 무너질 뻔했지만 마지막 힘을 짜내 적의 몸에 몸통 박치기를 날렸다. 철문 앞에서 몸이 부딪히며 두 사람은 쓰러져 결국 민호는 적의 손에서 총을 빼앗아 단번에 끝을 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흔들리고 있었다. 뒤에서 수진이 지연을 끌고 달려오며 울부짖었다. 민호, 제발 버텨. 그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파국의 문턱 세 사람이 철문을 밀쳐 열자 그 너머에는 차가운 밤 공기가 스며들었다. 그러나 자유는 그렇게 쉽게 허락되지 않았다. 문 밖에는 이미 수십 명의 적들이 포위망을 치고 있었다. 이제 끝났다. 선두의 남자가 차갑게 중얼거렸다. 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문서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일상, 믿었던 정의, 지켜내려 했던 가족 모두가 거대한 음모의 한 조각이었음을.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손을 붙잡았다. 어떻게... 우리 이제...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다. 끝이 아니야. 아직 선택할 수 있어.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검은 옷의 적들이 총을 일제히 들어올렸.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절망의 싸움은 이제 파국의 문턱에 다다르고 있었다. 이 장면에서 가족의 생존과 거대한 음모가 맞부딪히며 모든 것이 무너질 듯 흔들린다. 민호의 선택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운명을 가르는 결단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밤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달빛조차 사라져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파고들었고 철문 너머로 포위망을 친 검은 옷의 남자들이 무겁게 둘러싸고 있었다. 창고 안의 불길은 여전히 뒤에서 타오르며 그 불빛이 어둠 속 인물들의 그림자를 기괴하게 일그러뜨렸다. 민호는 다리에 피를 흘리면서도 끝까지 서 있어 한쪽 팔로 수진과 지연을 감싸고 다른 손에는 적에게서 빼앗은 권총을 움켜쥐었다. 총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결단을 담고 있었다. 여기서 물러서면 끝이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아빠, 제발 같이 가자. 우리 그냥 도망치자. 민호는 고개를 흔들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지연아, 아빠는 네가 살아남기를 원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죽음의 그림자 포위망의 선두에 선 남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 그의 얼굴은 화염에 비쳐 섬뜩하게 드러나 차가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김민호, 네가 지키려는 것은 이미 끝난 이야기다. 내 가족도 내 삶도 여기서 다 끝나게 돼 있다. 그의 손짓과 함께 무장한 남자들이 총구를 일제히 들어올렸다.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고 수지는 본능적으로 지연을 품에 끌어안았다. 민호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총을 겨누며 앞으로 한 발 내디뎠다. 내 가족은 내 놈들의 장난감이 아니다. 그 말과 동시에 총성이 울려 퍼졌. 혼돈의 시작. 총알이 어둠을 갈라. 양쪽에서 번갈아가며 불꽃이 튀었고 귀청이 찢어질 듯한 폭발음이 밤을 가득 메웠다. 민호는 몸을 낮추며 수진과 지연을 밀어내듯 뒤로 숨겼다. 그러나 그는 곧 알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총격전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학살이라는 것을. 적들은 이미
포위망을 다지고 있었고 탈출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민호는 이를 악물고 생각했다. 적어도 시간을 벌어야 한다. 수진과 지연이 달아날 수 있는 단 몇 초라도 수진 지연을 데리고 저쪽 산길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마. 그의 목소리는 피와 연기로 잠겨 있었지만 결연함으로 울려 퍼졌다. 수진은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당신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부탁이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아버지의 역할이야. 운명의 밤. 그 순간 민호는 불길 속에서 스스로의 그림자를 확인했. 불타는 배경 앞에서 그는 마치 거대한 벽처럼 서 있었. 가족을 뒤로 숨긴 채 끝까지 버티는 한 남자의 형상이었. 총알은 점점 가까워졌다. 그의 몸은 이미 여러 발에 스쳐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 또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적들의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두려움은 아니었으나 그 결연한 의지가 어둠을 뚫고 전해졌다. 오늘 밤이 내 놈들의 승리가 될 것 같나? 아니다. 이건 내가 남기는 마지막 저항이다. 민호는 모든 힘을 짜내 방아쇠를 당겼다. 불꽃이 번쩍이며 또 다른 적이 쓰러졌다. 그러나 동시에 수십 개의 총구에서 불이 터져나왔다. 끝과 시작의 경계 총성 속에서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다. 수지는 지연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 귀청을 울리는 폭발음 사이로 민호의 외침이 어둠을 가르듯 울려 퍼졌. 살아남아라. 제발. 그리고 세상을 가득 메운 총성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이것이 바로 운명의 밤이었다. 한 남자의 결단이, 한 가족의 생존을 위해 바쳐진 밤. 그리고 이 밤은 앞으로 다가올 진실의 폭로와 마지막 희망의 서막이 되었다. 총성이 멎었을 때 공기에는 아직도 화약 냄새가 가득했다. 뒤를 울리던 폭발음이 사라지자 갑자기 찾아온 정적은 더욱 섬뜩하게 느껴졌다. 연기와 먼지가 뒤섞인 창고 주변, 바닥에는 쓰러진 시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 한가운데 김민호의 몸이 붉은 웅덩이에 잠긴 채로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수지는 온몸을 떨며 지연을 끌어안았다. 가슴 속에서 비명이 솟구쳤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대신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다. 그가 정말로 떠난 걸까? 머릿속에 스쳐간 것은 함께 보냈던 지난 세월, 평범했지만 소중했던 일상,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그의 말이었. 살아남아라. 제발. 그 절박한 목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다. 수지는 무너질 듯 주저앉았지만 지연의 손을 꽉 쥐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이제 남은 건 그녀와 딸뿐이었다. 그리고 살아야 했다. 그게 민호가 바란 유일한 길이었다. 잿더미 속에서 적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포위망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총구는 언제든지 다시 불을 뿜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멀리서 또 다른 소음이 들려왔다. 날카로운 사이렌과 함께 터져나오는 굉음 경찰과 구조대의 차량이 창고를 포위하기 시작한 것이다. 적들은 당황한 듯 흩어졌다. 몇몇은 총을 난사하며 길을 뚫고 도망쳤고 일부는 급히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혼돈의 와중에 수지는 지연을 끌어안고 불길 사이를 뚫고 나왔다. 뜨거운 열기와 연기 속에서 기침이 쏟아졌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바깥 공기에 닿았을 때 그녀는 비로소 숨을 몰아쉴 수 있었다. 그러나 등 뒤에서 본 민호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정말 끝인 걸까? 작은 불시지연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속삭였다. 엄마, 아빠는 다시 못 오는 거야.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손끝에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다. 주머니 속에서 꺼낸 작은 USB 메모리. 그것은 민호가 싸움 직전 그녀의 손에 몰래 쥐어준 것이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이 민호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 했던 마지막 비밀이라는 것을. USB를 손바닥에 꼭 쥐자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뜨겁고 단단한 힘이 솟아올랐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민호가 남긴 또 하나의 메시지 같았다.
지연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빠가 우리에게 남겨준 길이 있어. 지연은 두려움 속에서도 어머니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를 살려내는 단 하나의 불씨였다. 새로운 결심 경찰의 보호 아래 임시 대피소로 옮겨진 후에도 수지는 한순간도 USB를 놓지 않았다. 몸은 지쳐 있었고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 안에는 새로운 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민호는 단순히 가족을 지키려 했던 게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세상에 밝히려 했고 그 열쇠가 지금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다.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숨는 게 아니야. 아빠의 뜻을 이어야 해. 지연은 여전히 두려워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느꼈다. 희망의 불씨는 그렇게 모녀의 가슴 속에서 점점 더 커져갔다. 희망의 밤밤이 깊어질수록 하늘은 점점 맑아졌다. 불길과 연기의 잔해 너머로 드러난 별빛은 마치 민호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 반짝였다. 수지는 조용히 속삭였다. 민호 씨, 당신이 남긴 길을 따를게요.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지연도 함께 손을 맞잡으며 대답했다. 아빠, 우리 살아남아서 끝까지 갈게요. 그 순간 잿더미 속에서 작게 타오르는 불씨가 바람을 타고 흔들렸다. 그리고 그 불씨는 곧 더 큰 불꽃이 되어 새로운 희망의 길을 밝혀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새벽이 다가왔다. 산등성이 위로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빛은 마치 오랜 저주를 걷어내듯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번져갔다. 그 빛 속에서 주인공들의 얼굴은 지난날의 두려움과 고통을 넘어선 결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까지 도달하기 위해 흘린 피와 눈물, 그리고 수많은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문이 열리듯 오래도록 닫혀있던 비밀의 장막이 거치는 순간이 찾아왔다. 수세대에 걸쳐 감춰져 온 진실이 드디어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그동안 모든 사건을 뒤흔들었던 어둠의 그림자는 사실 한 개인의 욕망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역사는 그 허상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었다. 주인공들은 무너지는 환영 속에서 서로의 눈을 마주하며 깨달았다. 싸워야 할 진정한 적은 외부의 괴물이 아니라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끝없는 탐욕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순간 대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마지막 봉인이 풀렸다. 하늘은 붉게 갈라지고 바람은 수천 개의 칼날처럼 몰아쳤다. 하지만 동시에 빛이 어둠을 집어삼키며 균형을 되찾아갔다. 혼돈 속에서도 새벽의 기운은 점점 강해졌다. 주인공은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뜨거운 무언가를 느끼며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이제 끝내자.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 그의 외침은 메아리처럼 퍼져나가 주변의 절망을 밀어내고 희망을 불러냈다. 그리하여 운명의 밤은 마침내 끝을 맞이했다. 피로 물든 땅 위에도 무너진 성벽 위에도 그리고 가슴속 깊이 남아있던 두려움 위에도 새벽의 빛은 서서히 스며들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은 모두의 눈앞에 드러났고 그 진실은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씨앗이 되었다. 주인공은 무너진 성벽 위에 서서 저 멀리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싸움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번 새벽이 가르쳐준 교훈은 분명했기 때문이다. 어둠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속에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 또한 인간 안에 있다는 것. 그렇게 모든 비밀이 드러난 자리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새벽의 진실은 한 시대의 끝이자 또 다른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로 남았다. 긴 어둠을 지나 새벽을 맞이한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여정은 결코 허구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욕망, 희망과 용기는 언제나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에도 아직 마주하지 못한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외부의 괴물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서 속삭이는 불안과 절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둠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힘 또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새벽이 어둠을 밀어낸 것처럼 당신의 하루에도 언젠가 반드시 새벽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더 강하고 더 빛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당신이야말로 새벽의 진실을 지켜낸 또 하나의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